빠르게 지금 조금만 나가고 마무리 짓자. 자, 여기서는 어려운 건 안 할 거고요. 어려운 건 안 할 거고요. 뭐 할 거예요? 연립이차 부등식 정도 조금만 보고 마무리 지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디를 피시면 되냐면요. 103페이지를 피시면 됩니다. 3페이지. 어려운 건 아닌데 한 번은 설명을 듣고 가자. 알겠지? 자, 이거 여기서 되게 수많은 문제들이 파생이 돼서 많이 나와서 그래요. 자, 우리 연립 1차 부등식은 앞에서 했었죠. 그죠? 연립 1차 부등식은 뭐였어? 부등식 두 개가 나오면 하나 풀고 하나 풀어서 따로따로 풀어서 무슨 부분을 찾는 거였어?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였어. 맞지? 그럼 연립 2차 부등식이면 이 부등식이 뭘로 바뀐 거야? 그냥 2차 부등식으로 바뀐 게 끝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셔요? 자, 예를 들어서 EX12번 한번 풀어볼게요. EX12번. 그런 건 없어요. 자, 3x-1이 5보다 크다랑 자,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은 풀기가 쉬워요. 너무 쉽죠? 그죠? 자, 첫 번째 부등식 풀면 x가 2보다 크다라고 나올 겁니다. 이거 그냥 내가 암산으로 풀었어요. 천천히 풀어보시죠. 자, 그럼 두 번째 부등식도 이제 똑같이 풀어보면 이거 인수분해 되지. x-1 곱하기 x-5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두 근이 뭐랑 뭐라는 얘기야? 두 근이 1이랑 5라는 얘기고 0보다 큰 부분, 작은 부분? 작은 부분이니까 여기죠. 여기죠. 그죠? 자, 사이 바깥? 사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은 부등식을 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답이 x가 1부터 5 사이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되니?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나온 결과랑 두 번째 나온 결과가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겹치는 부분이 눈에 확 띄신다면 눈에 확 띄시는 거 그대로 답으로 적으시면 되는데요. 눈에 안 띄실 수도 있잖아. 그지? 그리고 2차가 되면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이런 걸 찾느냐? 자, 수직선상에 표시하시면 돼요. 오케이? 수직선상에 표시하시면 뭐부터 표시해볼까? 위에부터 아래부터? 위에부터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2보다 클 때니까 이렇게 되겠죠. 되시죠? 두 번째 친구는 핑크색으로 해볼까? 핑크색으로. 자, 1부터 5니까 1 한 여쯤 있다 칩시다. 괜찮죠? 자, 5는 분명히 2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맞죠? 요 사이니까 이렇게 사이에 있다라고 그려주시면 될 것 같네요. 맞죠? 자,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2와 5 사이. 그래서 답은 뭐라고 적으면 돼? x가 2보다는 여기 비어 있으니까 크고, 그죠? 5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을까? 네. 그냥 별게 없죠. 그냥 부등식을 두 번 풀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부분? 겹치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되시죠? 자, 예시 13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3보다 크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3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이것도 일종의 연립 부등식이죠. 그죠? 어떻게 찢으면 돼? 이렇게 하나 찢어서 풀면 되겠죠. 맞죠?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해보면 x제곱 플러스 x 바로 이 항에서 적을게. 괜찮지?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로 적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요거 이항한 다음에 그냥 순서만 조금 방향만 바꿔서 적었어요. 자, 두 번째 부등식은 적어보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적힐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부등식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부등식 인수분해가 됩니까? 네, 되죠.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맞지? 자, 이게 0보다 어떻대? 크대. 자, 그러면 그래프트 생각해 봤을 때 사인이 바깥이 0보다 큰 부분이니까 사인이 바깥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맞죠? 자, 두 번째 친구. 자, 얘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두 번째 친구는 인수분해 되죠. 뭘로?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사이각각 사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부터 2 사이에 있다라고 결론이 나올 겁니다. 납득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또 뭐 하는 거? 이게 이제 이쯤 되니까 2차 두 개쯤 되니까 한 번에 눈에 들어와 안 들어? 잘 눈에 안 들어오죠. 그나마 위쪽은요 조금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이게 한 번에 보일 수도 있어. 그지? 근데 얘부터는 확실히 눈에 잘 안 들어올 거야.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 수직선상에 표시를 해보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것부터 한번 표시해볼까? 마이너스 2랑 1 바깥쪽 요렇게 맞죠? 자, 두 번째 거 한번 표시해봅시다. 그리고 이런 거 표시할 때 팁 하나 주자면 이런 거는 어지간하면 높이를 비슷하게 그리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마이너스 3부터 2 사이. 자, 그럼 마이너스 3은 간격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대소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맞죠? 자, 마이너스 3은 분명히 마이너스 2의 왼쪽에 있을 거야. 맞지? 2는 어디 있겠어? 1의 오른쪽에 있겠죠. 그죠? 뭐 이 간격이 같긴 하지만 그것까지 신경 쓰면서 풀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상태로 여기가 이렇게 칠해져 있고요. 슉 내려와서 여기도 이렇게 칠해주면 되겠죠. 그럼 되시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 사이 그리고 1부터 2 사이가 겹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답이 뭐가 돼?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작거나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입니다. 다들 되십니까? 자, 연립부등식 푸는 거 별거 있어 없어? 별거 없죠? 그죠? 자, 요거 가지고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몇 페이지부터냐면 이게 이제 157페이지부터인데 여기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와. 오케이? 일단 한번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여기서 문제 푸는 모든 테크닉들이 다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앞에서 이미 했던 2차 부등식이나 연립 1차 부등식을 풀던 그 테크닉들 있잖아. 거기서 써먹었던 지식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끌고 와서 그냥 부등식만 2차로 바꿔서 뭔가를 해보라 라는 얘기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모르겠는 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찔막 딱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알겠지? 자, 이번에는 거기까지 안 할 거예요. 근의 분리까지 안 할 거고 실근의 부호 정도까지만 할 겁니다. 실근의 부호. 자, 104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쓰란 거 맞아 써? 다 썼어? 4페이지로 한번. 자, 105페이지에 있는 근의 분리는요. 이번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대신 실근의 부호까지는 내가 보기엔 이거는 외우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실근의 부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 근이 모두 다 양수다. 혹은 두 근이 모두 다 음수다. 혹은 한 근은 양수, 한 근은 음수 막 이런 게 나오잖아. 그치? 그런 게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관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둘 다 1보다 크다, 둘 다 2보다 작다 뭐 이런 거는 뒤에 보면 있어. 뒤에 보면 있는데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좀 어려워. 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어려워. 알겠지? 자, 그러면 실근의 부호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해하신 다음에 암기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어떤 2차식 fx가 있어요. 얘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쳐봅시다. 자, 는 0. 자, 이거 2차 방정식이지. 그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게요. 괜찮습니까? 자, 이 두 근이 싹 다 양수인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 첫 번째, 당연히 두 근의 합이 0보다 어떻겠어? 두 근의 합이 0보다 두 근이 다 양수는 둘 다 양수겠죠. 맞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일 겁니다. 맞죠? 자, 마찬가지로 두 근이 다 양수니까 두 근의 곱 A분의 C가 무슨 수겠어? 양수일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선생님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내시면 돼요. 대표적인 관례가 이런 게 나왔어요. 자, 두 근의 두 근의 합 얼마야? 1이죠. 두 근의 곱 얼마예요? 1이에요. 자, 그런데 두 근의 합과 곱이 양수이긴 하나 이 친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실근을 가져, 허근을 가져? 허근을 갖지. 근데 알파 베타가 둘 다 양수란 얘기는 얘네들은 무슨 근이란 얘기일까? 당연히 실근이란 얘기입니다. 왜냐면 허수면 크기 비교가 불가능하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얘는 무조건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럼 이런 친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고 알파 베타가 양수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무슨 근이 아니라서 실근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0보다 큰 근이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모두 봐주셔야 돼요. 판별식이 E제곱 마이너스 4AC가 무슨 수여야 되겠어? 당연히 양수여야 된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해되었어요? 요거 세 개만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두 근이 만약에 음수야. 그러면 두 근의 이번에 합이 무슨 수겠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근이 다 음수면 이번엔 무조건 음수로 나오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음수를 두 개 배웠어요. 자, 두 근의 곱은 무슨 수겠어?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커야 될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는 양수인데 하나는 음수면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판단이 서나요? 이거 뭔지 몰라요. 왜냐면 이건 뭐에 따라 달라지니까? 절대값에 따라 달라져요. 맞지? 그래서 덧셈은 두 근의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두 근의 곱은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두 근의 곱은 뭐가 돼? 무조건 음수. 네, 음수가 되고.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커야겠죠. 자,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얘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알겠죠? 괜히 이거 따로 외우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마지막으로 예시 14번, EX 14번 이것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이거 직관적으로 이해 잘 되지? 별거 없죠? 자, 보세요. 그러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세 가지를 따지셔야 돼요. 첫 번째, 두 근의 합이 양수니? 하고 봐줘야 돼요. 자, 두 근의 합 얼마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니까 양수 맞죠? 그죠? 자, 두 번째, 두 근의 곱도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해. 맞지? 자, 두 근의 곱은 뭐야? 알파 베타는 A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죠. 그죠? 이게 무슨 수? 양수여야 됩니다. 맞죠? 자, 세 번째. 당연히 얘가 허근을 가지면 애초에 실근을 갖지 않으므로, 그죠? 양의 실근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판별식, 이제 약분 판별식 쓰자. 괜찮지? 4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됩니다. 혹시 0이어도 됩니까?
0이어도 됩니다. 이 판별식이 0이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요거는 그냥 문제를 잘 읽는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말이 있니? 없죠. 그냥 두 근이 양수다라고만 했죠. 중근도 일단 두 근이라서 뭔 말인지 이해돼요. 1이 나와도 일단 두 근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두 근이라고 하면 0이어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때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0보다 커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따주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성립하는 거니까 볼 필요가 없겠고요. 그죠? 두 번째를 풀면 어떻게 돼? K가 뭐보다? 3보다 크다가 됩니다. 맞죠? 세 번째 친구를 풀면 K가 뭐보다? 7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올 것 같아요. 맞죠? 자, 요거를 열심히 이제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보면 K가 3보다 크니까 이렇게 표현될 거고, 맞지? K가 7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서 겹치는 부분 어디? 3부터 7 사이다. 그래서 K 값의 범위가 3부터 7 사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이 문제를 풀었다는 게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납득이 되었어요? 이거는 외울만 하지, 그지? 요거는 외울만 하죠. 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딱 요 정도 수준까지만 할 겁니다. 요걸 넘어가는 것 안 할 거예요. 자주 안 나오기도 하는데 나오면 무조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가 1등급 만점 받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딱 요 정도까지만 풀 줄 알아도 돼. 이거는 대부분 시험지 한 두 번째, 세 번째 장 안에서 나오는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장에 있는 것까지는 맞출 생각을 해야겠지, 그지? 근데 이 뒷내용, 이제 이 뒷내용, 뭐 두 근이 다 1보다 크다 이런 거는 거의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내용.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거는 지금 당장 맞추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실근의 부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은 부등식이 다 끝났어요. 오케이? 자, 안 해도 괜찮은 파트를 불러드릴게요. 안 해도 괜찮은 파트. 이반에서는 안 해도 괜찮은 파트가 좀 많아요. 여기서 어려운 게 많아서. 자, 166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166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안 하셔도 되고요. 앞으로 조금 돌아가서 174. 어? 174. 안 하셔도 괜찮고요. 자, 그다음 앞으로 조금만 돌아가서 146부터 쭉 해서 155페이지까지는 하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여기는 목표가 최소 1등급부터 1등급 근처는 가야지 풀 수 있는 도전해 볼 만한 유형들이야. 애초에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당장 건드리지 말자. 알겠지? 나머지만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